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자켓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면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 방송이요. 지금 미국에서 오늘 PD가 다시 오셨는데 미국에서 난리가 났대요. 아, 그래요? 역시 애리조나, 아,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LA, 뉴저지. 뉴저지, 뉴욕. 이 뉴욕. 아, 너무 좋아요, 미국.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청취자분들도 응원합니다. 아유, 그럼요.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글로벌 시대예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인간사는요, 자존심 싸움에서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치를 보면 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명언의 일부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존심 싸움,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네, 이 대표가 지난 14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네. 한 발언인데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걸 두고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발언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네. 언론을 겨냥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적하지 않느냐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언론을 비판한 겁니다. 오,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두둔하는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양문석 의원 자신의 유튜브에 글을 올렸는데 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지독한 모독이다. 이렇게 더 강도 높게 언론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레기도 아니고 애완견이라고 높여줘도 똥오줌 못 가리고 그냥 네. 발작 증세를 일으킨다.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비난하면서 애완견 꾸미를 키우는 아빠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또 언론인 출신이죠. 노종면 의원도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다수 언론이 검증보단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지 않느냐. 이런 형태를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이라 해줄까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당의 김장겸 의원이 언론노조 기자협회 왜 조용하냐? 근데 기자 여러분이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희대의 망언이다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이상휘 미디어특위위원장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뺨맞고 언론계의 눈을 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네.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서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서 감옥행을 피하겠다는 이 대표의 행태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이 함께 이를 두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박준태 원내 대변인은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나서서 오물 같은 말을 퍼붓고 있다. 이렇게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외에 국민의힘의 중량급 인사들이 또 비판에 가세하면서 네. 이게 또 기사로 많이 보였는데 나경원 의원은 독재자 예행 연습인가 라면서 이 대표가 정파와 이념을 넘어서 기본 수준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건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네.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감옥이 두렵고 정치적 생명이 끝나가는 상황에 다급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인 출신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본인이 있던 곳에서 자기도 그랬다는 것인가. 또 검찰 출신이 막 검찰에 대해서 조작했다 이러면 본인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인가. 또 자백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참 이런 비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네요. 대통령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대통령실에서요.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요.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관련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 핵심은 두 가지인데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먼저 종부세 살펴보면
되면 네. 큰 틀에서는 폐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1주택 그리고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그러니까 아주 소수에게만 물려서 사실상의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네. 사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주택 가액이 아주 높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 포함을 해줘야 한다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상속세도 낮춘다고요? 맞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면제 대상도 확대하고 최고 세율도 지금 60%에 달하는데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성태훈 실장이 지금 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60%에서 30% 내외까지로 절반 가까이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금투세도 폐지하겠다라는 정부 방침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 일본은 가업을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상속세가 적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가업을 있다가 이 회사를 팔아야 되니까 아마 이 문제점을 좀 지적했나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실 상속세, 종부세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도 있지만 네. 아직은 민주당이 좀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네. 민주당의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어제 성 실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입장문을 냈는데 정부는 세입 기반을 무너뜨릴 감세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를 하고 있어서 네.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뭐 어떤 사람은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 이러던데 세금을 잘 써야 되겠죠. 의대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정부를 상대로 이 3대 요구안 발표했습니다. 네. 이걸 정부가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했던 18일 집단 휴진 이걸 보류할지 말지 여부를 전 회원 투표에 붙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 어젯밤 11시까지를 기준으로 답변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 3대 요구가 뭔지 살펴보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하기로 하자. 그리고 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자. 예. 또 전공의와 의대생 관련한 모든 행정 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하라.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하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이 3대 요구안에 대해서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의협이 이 집단 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의료계는 집단 휴진에 나서게 되는 겁니까? 정부가 이 요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의협은 계획대로 이 휴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내일 전면 휴진 돌입하고 그 이후에는 무기한 휴진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실제로 내일 전면 휴진일보다 하루 빠른 오늘부터 네. 서울대 의대 산하의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네. 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휴진 참여 의사를 밝힌 교수가 529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전체의 54.7%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 실시하기로 했고요.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학 병원장들에게 네.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민한 뉴스 끝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예요. 맞아요. 아주 시크해요. 예, 미국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해보자고요. 열심히. 아침부터 PD님이랑 회화하시던데. 예, 헬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군요. 네, 굿바입니다. 굿바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